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휴장을 하루 앞둔 뉴욕 증시, 어쨌든 관세에 대한 내용과 경제지표 속에서 이날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개장 전에 또 추가로 보셔야 될 내용들 6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통신주 쪽에서의 그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 아이온큐와 협력 논의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SK텔레콤인데요. 어떠한 영향력으로 연결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CJ제일제당 쪽에서는 이 비비고 만두 상당히 스테디셀러이면서 베스트셀러인데요. 디자인에 대한 그런 특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이런 신경전 어떻게 이어질지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진 쪽까지 관련된 내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배송과 관련해서 노조가 너무 많이 배송을 일수를 늘리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 주 7일 배송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정수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금요일 모닝뉴스입니다.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지의 소식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헤드라인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SK텔레콤이 아이온큐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방산의 유럽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현지 기업들의 견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이 미국에서 비비고 만두의 모양과 관련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롯데그룹이 석유화학 부진의 장기화로 높은 채무 부담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진이 주 7일 배송 사업에 뛰어듭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17일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부결됐는데요.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앞서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입법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상법 개정안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저PBR주와 고배당인 금융주, 그리고 전자주총 관련된 IT 기업들의 영향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SK텔레콤이 양자컴퓨터 시장의 선도를 위해서 글로벌 양자컴퓨터 기업인 아이온큐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GPU에 이어서 양자컴퓨터까지 확보해서 인공지능 인프라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조만간 아이온큐에 편입될 SK계열사 ID 퀀티크 역시 대표가 반환해서 연쇄 회동을 가지는 등 양자 협력의 속도가 더욱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양자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CTK가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8.61% 상승한 17,790원에 마감을 했고요. 그 외에도 딥마인드와 KCS, ALT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등도 1에서 3%대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오늘 정규장의 흐름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K방산의 유럽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현지 기업들의 견제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은 공동개발과 공동조달 체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국산 무기 체계의 시장 접근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기업들이 유럽의 현지 리스크에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유럽 방위청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산 무기 배제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K방산의 현지화 전략에도 입찰 배제와 주도권 탈취 등의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시설을 설립하거나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유럽 기업으로 인정받는 전략이 유일한 상황인데요. 장기적 전략 접근까지 필요가 해 보입니다. 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방산주들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입니다. CJ제일제당이 미국에서 비비고 만두의 모양과 관련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 측은 가는 두 줄의 줄무늬가 반복되는 형상을 특징으로 하는 만두 형상에 대한 디자인 특허라며 만두 카테고리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미국의 특허청에 신청해서 지난 8일에는 특허를 승인받았고 특허 보호 기간은 15년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비고 만두는 현재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특허 취득을 놓고 중국의 관영 매체는 불편한 시선을 내비쳤습니다. 환구시보는 전날 공식 웨이보 계정에 어이없다, 한국 기업이 만두 모양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며 CJ제일제당의 만두 특허 관련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중국 전통 음식이라는 지적과 함께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 시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게 됐는데요. 특허 취득 소식으로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5번째 뉴스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롯데그룹이 사업 재편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석유화학의 부진의 장기화로 높은 채무 부담이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석유화학 부문은 그룹의 영업이익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그룹 내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지만 비우호적 수급 환경 조성으로 2020년 이후 3개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실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집었습니다. 석유화학 부분의 현금 창출력이 큰 폭으로 저하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집행이 이어지면서 그룹 전반의 재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그룹의 높아진 채무 부담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생존 전략을 꾀하고 있는 롯데그룹주의 주가 흐름도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진은 오는 27일부터 수도권과 전국 지방 주요 도시에서 주 7일 배송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은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기존 수도권에서 제공하던 휴일 배송 서비스를 전국의 주요 도시로 확대해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객 서비스를 제고하고 급변하는 대내 환경에서 집배점과 택배기사, 그리고 회사가 모두 생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휴일 배송을 검토해왔다며 집배점과 택배기사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진이 주 7일 배송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건 이커머스 수요를 중심으로 유통업계가 주 7일 또한 당일 배송 서비스를 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쿠팡이 주 7일 배송과 함께 새벽 배송을 앞세워서 급성장한 뒤 CJ제한통운도 올해 1월부터 주 7일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민노총은 불가피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노조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배송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뉴스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6가지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